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상대방이 합의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될까요? 이렇게 다짜고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이후 상담을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서 이 합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풀어서 보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금전, 즉 돈으로 배상을 한다. 피해 학생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 이 합의라는 걸 해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학교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을 진행해 보면 거기서 합의는 정말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합의 금액, 그 액수가 물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치만 합의를 도출해 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바로 타이밍이고, 그 안에서 양측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폭이 신고가 되면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 학폭을 가지고 사안 처리 절차를 밟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과 상관없이 그 밖에서, 즉 행정청이랑 별개로 당사자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경우이긴 한데 피해자 중 한 명이 혹은 가해자 중 한 명이 다른 당사자들을 설득해가지고 또 다 같이 합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좀 경미하다, 이 사안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양측의 화해를 돕고 피해 학생이 일단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현재 입장과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여러 단계에서 합의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 진행을 해보면 피해 학생 측에서 나는 가해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의 사과문도 전달받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할 때는 강력한 의지나 의사표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보호자들은 내 자녀가 이야기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가 마련되면 상대방의 의중도 좀 파악해보고 상대방 말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합의를 할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학교 말고 교육청에서 분쟁 조정이란 걸 할 수 있는데, 민사사건, 이혼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조정이란 걸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조정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폭에서는 교육청 내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통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측의 요청으로 조정이라는 것이 개시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치료비나 위자료 같이 이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서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학교와 교육청에서 하는 이 제도 안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외로 이제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가해 학생의 경우는 긴급 조치로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지 마라 라고 학교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2차 가해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마구잡이로 섣불리 시도를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2차 피해나 기타 잡음이 없기 때문에 제일 깔끔하고 좋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학교 선생님 등의 도움을 좀 구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실제로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가해 행위가 있었다 하면 피해 학생 측에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화해가 수반되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부모님들이 지치셔가지고 피해 학생 측에 그냥 100만 원 드릴게요,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가해 학생인 우리 아이가 심의나 기타 다른 절차, 제도에서 선처를 받는 것만큼 피해 학생이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 학생은
내가 사과를 받거나 용서를 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피해 학생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조언을 해드리면 상대방이 가해 학생이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던가 상대방을 괴롭힐 의사로 이 합의라는 것에 접근을 하게 되면 학생도 보호자도 이 사건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합의에 대한 문의가 꽤 많기도 하고 이 합의로 학폭 심의, 형사, 민사의 여러 곳에 한 번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이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절한지 실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